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전남 지자체 7곳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모델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8차 후보자 심사 결과 목포와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 2인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목포는 김원희, 배종호, 고흥보성 장흥강진은 김승남, 문금주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예비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후보 6인의 강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강진에서 주민이 배우로 출연해 지역의 역사를 재현하는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조만간 프로젝트 공연으로 관광객이 2.5배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 신안 등 7곳이 선정돼 대규모 국비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유아부터 대학, 지역 정주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교육의 힘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발전특구.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운영에 앞서 각 지자체의 특례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1차 시범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7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시와 무안, 신안군 등 6곳은 선도지역, 광양시는 관리지역으로 포함된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 선도지역의 경우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관리지역은 해마다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공모에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정책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삼고 교육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남의 다양한 미래 전략 산업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산학 연계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두 기관은 4대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지속적 학생교육 등을 세우고 21대 세부과제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에는 각 학교급별 통합 돌봄과 공동 학구제를 도입하고 해양 관광과 해상 풍력, 항공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암과 강진에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신소재와 2차 전지 산업 분야로 먹거리 산업이 개편되고 있는 광양에는 순천대학교와 연계해 특성학과를 마련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이중언어 교사 인력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저희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 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연계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 또 특기 적성 교육, IB 프로그램, 독서 인문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특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직업학교 같은 것을 바로 설립을 해서 전남의 학생 수 감소랄지 산업 인력의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발전 특구를 포함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3대 대형 사업에 모두 선정된 전남도.
지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차 후보자 심사를 거쳐 목포와 고흥보성, 장흥, 강진 등 전남 지역 선거구 2곳에 대해 2인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에서는 김원희 현역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김승랑 현역 의원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에서 맞붙는 구도입니다. 민주당은 28일 22대 총선 3차 심사 대상지로 9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5곳은 단수 공천, 전남의 2곳을 포함한 4곳은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목포시 선거구에 대해 2인 경선을 확정한 가운데 김원희 예비후보가 이제라도 경선이 확정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종호 예비후보와 양자 경선이 확정된 만큼 함께 뛰었던 문용진, 최일곤 후보에게는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후보에게는 목포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선을 이뤄내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 허위사실 유포 등 이른바 산무 경선을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만나는 나는 예비후보자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조명해봅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소병철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가운데 남은 6명의 후보들을 만나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장도 해서 행정 경험도 하고 있고 서울시의원을 2번 하면서 또 지방의회 의정 활동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금융적으로 보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이 생활정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에 친일 임명사전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투철한 역사의식도 갖고 있어서 여순 사건 특별법 같은 것을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바꾸는 데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저 서갑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국정 경험하고 능력 배양시켰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잘 해왔습니다. 싸울 땐 싸우고 타협할 땐 타협해내는 정치력 배양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협상해서 단 한 번도 밀려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동료 정치인으로서 선후배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의 큰일, 지역의 사업,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대기업들과 연계 관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 도시를 살리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의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취직할 곳은 부족하고 세금은 오르고 금리는 올라가서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과 친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진영 간의 양극단화, 젠더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양분화되어 있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통합의 정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그러한 검찰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 따뜻한 검사,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검사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그 열정,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소위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뼛속 깊이 고향 순천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한 그런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년의 공직 경험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문제만을 전문을 했지만 제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우리 지역사회의 수건사업,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말이 아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저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신념과 가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가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 세력인 진보당을 건설하고 꾸준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한 당원들과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의리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곧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성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성수가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농민수당,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수소행 고속열차 등 이성수가 책임지는 일은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실력 있는 이성수입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광양시가 선정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맞춤 특화 교육을 추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2차 전지, 수소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 신소재 산업 등 K 첨단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합 돌봄과 맞춤형 중등교육, 글로컬 대학 연계 교육을 통하여 모범적인 인재 양성 도시, 선도적인 교육 개혁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진에서는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인 이른바 조만간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강진 국민들이 배우로 활약해 강진의 인물과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정약용인데요. 강진 사의제에서 정약용을 다룬 공연이 한창입니다. 공연을 하고 있는 이들 모두 강진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주부부터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강진 군민들이 연기와 안무 등 교육을 받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갖는 것은 물론 관객들의 호응에 보람을 느낍니다. 대사도 쳐주시면서 호응하고 박수를 치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행복해하고 또 제 주위 사람도 행복해하고 또 저희 강진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조만간 프로젝트는 조선을 만나는 시간의 약자로 조선시대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재현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입니다. 마당극 청자조작단 공연은 물론 초이선사와 메롱무당, 건달형제 등 다채로운 캐릭터가 조선시대를 재현합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조만간 프로젝트를 운영해 강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진의 관광명소인 사의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연을 하면서 2.5배 이상 증가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읍부터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관광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주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예산 2억을 투자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40회 정도 조만간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정책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